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집트 선거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실세였죠. LCC가 결국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네,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대선 개표 결과 LCC 후보가 96.91%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LCC 전 국방장관은 작년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전 대통령의 축출을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그 후 11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LCC는 2018년까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맡게 됐고요. 대통령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LCC는 당선이 확정된 뒤 대국민 연설에서 이제는 이집트 재건을 위해 일해야 될 때라고 밝혔습니다. 예, 득표율이 96.91%. 이거 선거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수치네요. 네. 경쟁 상대 있기는 있었습니까? 유일한 경쟁 상대였던 좌파 정치인 사바이 후보가 있었지만 3%의 득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예.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일부 투표소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선관위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기각해버렸습니다. 예.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틀간 시행 예정이었던 대선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예. 결국 최종 투표율은 과반도 안 되는 약 47%로 집계됐습니다. 2012년 무르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는 투표율이 52% 정도였는데요. 그때보다도 4% 이상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LCC는 1950년대 이집트 공화국 체제 출범 이후 5번째 군부 출신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좀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르시 지지 세력은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들은 작년에 무르시가 축출되고 나서 LCC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시위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예. 군부가 이끄는 과도 정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1,5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시위로 30년간 독재했던 무바라크가 퇴진했었는데 이번 LCC의 당선이 무바라크의 군사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 유럽 각국 순방 중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우크라이나의 전국 안정과 경제 부양,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축소 방안 등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내용 어떤 것들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물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포로셴코 당선자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폴란드 방문 목적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 이 나라들은 냉전 당시 소련의 영향권에 있다가 지금은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 유엔이 북한의 인권 문제 지적을 했는데 북한이 반발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유엔 대표부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인권 침해가 심각한 곳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제안서를 회원국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유엔 공식 문서로 등재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이 문서는 유엔 공식 문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북한은 제안서에서 주권과 존엄성이 확고히 보장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문제는
오히려 양육강식의 법칙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연한 한국과 미국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남한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비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은 어떤 거였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예. 유엔은 지난달 말 북한의 인권을 감시하고 또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요. 이곳에 5-6명의 유엔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일본 정계의 원조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시하라 씨. 신당 창당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계의 원조 극우로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가 주도할 신당에 최소 2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당은 자립, 새로운 보수, 그리고 차세대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이시하라는 진정한 보수, 새로운 보수를 수행하고 일본 정치에 파문을 일으키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시하라 씨가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시하라는 도쿄 도지사 시절 센카쿠 열도 매입을 추진했었고요. 자주 헌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2003년엔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일 합방은 한국인의 총의로 결정됐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고요. 올해엔 조선식민지화는 일본의 자위를 위한 조치였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국민